학교 오늘 수업 들었어? 너 막 나왔어? 미친듯이. 엄청 꿀파이 나왔는데. 자, 일단 엄청 천천히 나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다들 추석 전에 다 등록와서 가야 되는데 엄청 천천히 나가면 안 될 텐데. 너 어디 진도 나가 이제 배경은 그 얘기 좀 했잖아. 그냥 오늘 미분 나왔어. 언니 미분 나갔어? 여기 뭐해서 미분에 나가고 있다고 하는데, 그죠? 그래서 진도를 팍 나가고 있다. 아주 신나게 우리 배경은. 자, 극한을 우리가 배우자 함수의 극한을 잠깐 복습을 해보자면, 함수의 극한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x값이 어딘가로 막 다가가고 있을 때, 함수의 그래프에서 x값이 어딘가로 막 다가가고 있을 때, 근데 다가가는 방법이 왼쪽에서 다가갈 수도 있고 오른쪽에서 다가갈 수도 있겠죠? 다가가고 있을 때 이 값의 무슨 값? 함수값, y좌표가 되겠지. x가 어느 쪽으로 다가가고 있을 때 y좌표는 어디로 가고 있느냐? y좌표는 어디로 가고 있냐? 그게 뭐다? 함수의 극한이죠. 그러니까 x값이 a로 다가가고 있을 때, 다가갈 때 그 y의 값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넌 어디로 가고 있냐? y좌표는 어디로 가고 있냐? 근데 결론 그거죠? 그죠? 그래서 그 극한을 쓰잖아. 리미트 fx에서 x가 a로 다가갈 때 fx, 이게 y좌표죠? fx가 y값이 함수값 y좌표는 어디로 다가가느냐.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등호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진짜 이 꼴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진짜 이 꼴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왜냐면 이게 실제적으로 어딘가로 다가가는 거지, 정말 그 값으로 가고 있는 거지, 그 값이 되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래프로 보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러한 1차함수 그래프가 있어. y는 x 플러스 1차함수가 있을 때 얘가 a 값이 x가 만약에 2로 다가가고 있어. 2일 때 내가 이 fx, 이게 x 플러스 1이 x가 2로 다가가고 있을 때 이때 x 플러스 1은 어디로 가고 있느냐라고 한다면 이게 2로 가고 있는 거죠. 2로 가고 있는 거죠. 2로 가고 있으면 x가 2로 가고 있으면 이 값은 뭐로 가는 거죠? 이 값은? y 값은 어디로 가는 거죠? 3으로 다가간다는 거지. 정말 3이 되는 게 아닌 거지. 3으로 가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저 이 꼴은 정말로 같다는 이 꼴이 아니라 3으로 가고 있다. 3으로 달려가고 있다. 여기는 이제 3이 되는 거죠. 이렇게. y좌표를 얘기하는 거지. 이게 함수의 극한이죠. 쉽잖아. 너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왼쪽에서 다가가면 이걸 뭐라고 부르죠 우리가? 좌극한. 오른쪽에 다가가면 우극한. 그러니까 잘 봐. 함수의 극한이라는 것 자체가 어렵지가 않기 때문에 이 극한 개념이 엄청 어려운 개념이 아니야. 그래서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을 때 우리는 이 함수의 극한값을 수렴한다고 부르고 그걸 이제 극한값이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한 게 시작인 거고, 이게 이 개념 자체가 쉽기 때문에 누구를 복잡하게 만드냐면 어쩔 수 없이 누구를 복잡하게 만들죠? 수빈아? 얘가 쉬우니까 누구를 복잡하게 만들어야 되죠? 함수죠. 함수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해. 극한의 개념 자체는 어렵지 않기 때문에 함수가 어떤 모양일 때 어떻게 가지는구나, 함수가 이렇게 복잡해지면 이렇게 가지는구나, 이거를 머릿속에 잘 정리해 놓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극한 개념 자체는요 별로 어려울 게 없다라는 거야, 생각보다. 왜냐면 다가가는 거야. 그 값으로 다가가는 거죠. 그 값이 되는 건 아니에요. 만날 수는 없다겠죠. 그게 이제 개념의 끝인 거고. 그래서 맨 앞부분은 다 뭐로 푸는 거냐면, 이 극한의 개념을 뭐로 풀었냐면 그래프로 해석하죠. 앞부분에서 다 이 극한의 개념을 뭐로 해석한다고? 그래프로 해석하지만 나중에는 이제 수식적으로 놓이죠. 수식적으로 이 극한값을 가지게 되는 꼴들을 0분의 0 수식적으로 놓는단 말이야. 근데 처음에는 그래프로. 그러니까 결론은 그래프적으로도 이 극한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되겠고, 수식적으로도 이 극한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지만
결론적으로 미분도 똑같잖아. 이 그래프적인 의미, 기하학적인 의미도 미분계수에서 알아야 되겠지만 그 수식적인 계산도 해야 되죠. 0분의 5. 그것도 이제 너무 귀찮아가지고 0분의 9 계산하는 것도 너무 귀찮아가지고 뭐로 만들었다? 우리 수민아? 미분? 뭐를 만들었죠? 공식을 만들어 놓았죠. 누가? 수학자들이. 수학자들이 일단 귀찮으면요 공식을 만들어요. 이 사람들이 귀찮은 거 정말 싫어합니다. 병적으로 싫어해요 수학자들은. 야 지수도 귀찮아가지고 만드는 거 아니야? 2를 3번 곱하는 거 귀찮아가지고 뭐라 만들었죠? 2에 3승 이렇게 만들잖아요. 수학자들이 귀찮은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덧셈으로 하는 것도 귀찮아가지고 뭐 만들었죠? 시그마 만들었죠? 아닌데 시그마도 만들었잖아. 아니야? 안 만들었어요? 하물며 얘는 귀찮은 거 병적으로 싫어해. 이 수학자들이 잘 보시면. 자, 그래서 이 개념 가지고 노는 게 극한의 개념이다. 문제를 곧바로 봅시다. 개념은 사실 우리가 배운 지 오래되진 않았으니까. 우리 이제 학교를 가면서 미술학원을 다니니까 우리 이제 수민이한테도 적응의 시간이 좀 필요하나요? 조금 힘든가요 지금? 오랜만에 학교 갔더니만 화수가 특히 좀 많이 섰는데 그죠? 다른 학교에 비해서 뭐 배경은 뭐 잠깐 방학을 한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약간 그런 느낌이었고 그죠? 그죠? 방학을 한 듯 하고 안 한 듯 하고 선생님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여기서 이제 시험을 봤잖아요. 선생님이 이제 공식적인 방학은 며칠이었냐면요 그 당시 때 3일이었어요. 3일을 빼고 모든 학교 항상 학교를 갔습니다. 근데 여름방학 3일, 겨울방학이 그때 한 일주일 줬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걸 제외하고는 항상 학교를 가가지고 평일 그 학기 중에는 10시까지 자연수업 했었고 고1 때부터 그 다음에 방학 때는 방학이라고 좀 일찍 끝내죠. 오후 5시에 자연수업이 끝납니다. 여러분들보다 수업보다 더 늦게 끝나나요? 맞잖아요. 그래서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이게 대방학 잔치라고 해가지고 방학 때 별로 놀았던 기억이 사실 없어요. 근데 기억 속에 없는데요. 어쨌든 그랬었다. 그런 일이 있었다. 자, 봅시다. 44번으로 가면요. 극한값이 존재하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시오라고 하는데 사실 여기서 첫 번째 문제는 그래프 그려서 보기를 원하는 게 있죠. 하지만 우리는 이제 그래프를 안 그려도 풀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죠. 자, 존재하는 거, 기억. x-3은 이런 그래프죠? 그죠? 아니에요? 극한값이 당연히 존재를 할 수밖에 없겠죠. x가 3으로 가면 y는 x-3이니까 기억이죠? 44분의 몇으로 극한값이냐? 수민아 3으로 다가가면 일단 대입하면 되잖아. 0인가요? 0으로 다가가겠죠? 그래서 기억은 가지겠고 니은도 뭐 그래프 그리면 이렇게 이거잖아. 그거 마이너스 2에서 이렇게 V자 되는 그래프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니은도 그래서 마이너스 이렇게 다가가면 둘 다 어디로 가는 거죠? 0으로 가는 극한값을 가지겠죠. 그래서 뭐 기억도 가지고 니은도 가지겠고요. 그래프로도 그려보면 디귿은 가질까 안 가질까 그것이 문제로다. 가집니까 안 가집니까? 디귿은 안 가지죠. 이거 절대값이어가지고 이거 두 개로 나눠서 그려주죠. 디귿은 우극한이었을 때 자극한일 때 달라지죠. 우극한이면은 위에가 그냥 나오니까 리미트 x가 1의 우극한으로 갈 때는 위에가 양수니까 그냥 탈출하고 밑에는 그냥 뭐 인수분해 해서 이렇게 쓰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없어진 다음에 1을 대입하게 되면 2분의 1이 나오겠지만 자극한으로 집어넣게 되면 위에가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갖고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프를 이렇게 약분되고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죠. 이 마이너스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자극한과 다르니까 디귿은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자극한과 극한 다르죠? 뭐 그래프 안 그려도 결론은 뭐 극한값 존재하는 건 수식적으로 봤을 때는 자극한과 우극한이 아니야.
뭐 이거죠? 리을은 가지냐 안 가지냐? 가지죠? 리미트 x가 5로 갔을 때 0분의 0꼴인데 뭐 인수분해가 되잖아요. 0분의 0꼴 뭐 다 배웠었던 거니까 사실은 우리가 없어져서 5 대입하면 10이 나오죠.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니을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각하는 건 다 똑같으니까. 그죠? 그래서 뭐 그래프적인 해석은 뭐 46번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요. 어렵지 않은 거니까 46번에 있으니까 풀어보시고요. 뭐 48번 하나 풀어볼까요? 잠도깨 겸? 48번 한번 풀어보세요. 존재하지 않는데 A값을 구하래. 그러니까 자극한과 우극한이 달라지는 점이 있다는 거죠. 자극한과 우극한이 달라지는 점이 있는데 그게 A가 언제냐? 후보군은 두 개인 것 같아요. 플러스 1 아니면 마이너스 1이겠죠. 뭐 그래프 그려보면 그냥 나올 것 같은데 48번. 48번은 뭐 그래프를 그려도 되고 자극한 우극한은 뿔마 1에서 조사해봐도 되겠죠? 왜냐면은 뭐 뿔마 1에서 바뀌잖아요. 그래프가. 뭐 다음 함수는 뭐 당연히 연속이기 때문에 뭐 극한값을 안 가질 수는 없으니까 A가 될 수 있는 후보군은 두 개가 되겠죠? 절대값 x가 1보다 크나 같을 때하고 절대값 x가 1보다 작을 때니까 뿔마 1에서 이 절대값 x가 1보다 크다는 건 언제죠? x가 1보다 크거나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를 얘기하는 거죠. 그때는 뭐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프 그리는 것도 뭐 오랜만에. 자, 요때가 뭐죠?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1보다 클 때. 그래서 2-x니까 마이너스 1일 때가 3이죠? 마이너스 3이 3 이렇게 그려지겠고 그 다음에 1일 때가 1이죠. 대충 이렇게 그릴게요. 이때가 1입니다. 자, 그 다음 4-x제곱은 여기 마이너스 1 사이에서 그리는 거죠? 짝짝했으니까. 그러면 4에서 그려져가지고 1일 때가 3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3 1일 때 3 이렇게 비겠죠. 근데 뭐 이렇게 그래프 그려놓고 보면 언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지는 마이너스 1 때는 존재하죠? 자극한 우극한 같죠? 그럼 A 값은 뭐가 되겠죠? 당연했지만 A는 1이 된다는 걸 당연히 알 수가 있겠죠. 왜냐면 자극한과 우극한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A 값은 1이다. 그래프 그래도 풀어줘도 되겠고요. 수식적으로 뭐 넣어가지고 풀어도 돼요. 자극한 우극한 바로. 1과 마이너스 1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둘 다 잘하셔야 됩니다. 결론은 둘 다 잘하셔야지 고득점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뭐 이런 문제들, 뭐 이런 간단한 문제들 여러분들 풀어보시면 되겠고요. 네, 두 번째로 이제 극한값 구하기 문제가 나오죠. 49번에서 이제 보면은 극한값 구해라. 49번으로 넘어가면 뭐 이런 문제죠. 48번까지 했고 49번은 뭐 귀찮으니까 사실 뭐 그래프를 그려도 되겠지만 굳이 사실 뭐 굳이 안 그려도 푸는데 지장은 없는 문제죠. 사실은 이 문제는 그래 안 그랬습니다. 그래야 돼? 그리면 조금 시간이 아깝죠? 그죠? 그래서 뭐 구하는 게 뭐냐? 첫 번째 0의 자극한이다. 0의 자극한은 어디다가 대입해야 되냐? 0보다 작은 데다 대입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어디냐? 우리 다현아 0보다 작은데 어디야? 여기죠? 여기다가 0을 대입하면 몇이 나오죠? 2죠? 그래서 0의 자극한은 2가 된다라는 걸 알겠고요. 자, 그 다음에 3의 우극한인가요? 3의 플러스니까 우극한이면 어디다 대입해야 되냐? 수민아. 여긴가요? 그죠? 1이겠죠? 더하면 몇이다? 3이죠? 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제 맞으라고 주는 문제가 되겠죠?
이때 52번 같은 문제가 되게 많이 나와요. 별표를 치셔야 돼요. 그러니까 52번 같은 문제가 진짜 많이 나오는데, 왜냐하면 잘 봐. 이게 4개 뻔하거든요. 잘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상상을 해봐. 이제 함수가 되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함수가. 뭐가 중요하다고? 함수가. 근데 봐봐, 이게 좀 끊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사실 다 연속해서 붙어져 있으면 뭐 4개 없잖아. 뭐 내겠냐? 4개 있습니까? 그럼 끊어질 만한 게 뭐가 있냐면, 잘 봐봐. 여러분들 함수를 잘 봐봐. 이 문제를 풀 때 함수를 잘 봐야 돼. 누굴 끊어지게 봐야 돼? 함수를. 자, 봐. 이런 문제 유형은 일부러 끊어지게 내려고 수민아 어떻게 냈죠? 구간별로 나눠서 냈죠. 그치? 근데 이것도 뭐 엄청 어려운 문제는 아니잖아. 그 다음에 구간별로 나눠서 낼 수가 있겠죠. 첫 번째. 두 번째. 뭐를 집어넣죠, 이제? 구간별로 끊어지게 내려고? 절대값을 넣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절대값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죠? 나눠야 돼, 안 나눠야 돼? 나눠서 풀면 되겠죠? 그 절대값 아니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 근데 그것도 이제 좀 재미가 없잖아. 솔직히 닦아놓고 얘기해서. 그럼 이제 뒤에 또 나중에 뭐 나오냐면 합성함수도 나오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뭐 함수를 막 이렇게 저렇게 막 벌려서 내는 거야, 일단. 문제를 어렵게 내기 위해서. 근데 봐봐. 이 끊어지는 함수 중에서 대표적인 게 누구냐면 바로 52번에 나오는 거야. 우리가 알고 있던 함수하고 상수함수하고 만나는 점의 개수를 가지고 함수를 만들어요. 이게 진짜 많이 나와. 이거는 솔직히 말할게. 내심도 많이 나오고 누구도 많이 나오면 모의고사나 수능에서도 많이 나와. 그래서 이거는 내가 별표를 치라는 거야. 왜냐면 이 함수를 이렇게 꼬아서 내서 함수를 우리가 찾게 만들어. 이게 불효적 함수거든요. 찾다 보면은. 그러면 이 함수를 연습을 무조건 해야 돼. 이거는 심심할 때마다 조금 심하게 시키면 그래도 별표 치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건지 지금 어떻게 함수를 봐야 돼. 자, 항상 내가 얘기했지만 누가 주인공이다, 수민아? 함수가 어떻게 됐을 때 문제가 달라지는지 봐야 돼. 우리가 항상. 그게 정말 중요해. 문제를 볼 때. 자, 52번의 별표를 칠한 이유는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이게 함수가 우리가 그려야 돼. 봐봐. 어떤 함수냐면 y는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함수하고 y는 t라는 함수에 t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t에 따라서 교점의 개수가 다른데 이거 t에 따라 달라지는 이 교점의 개수, 만나는 점의 개수니까 교점의 개수를 함수로 나타내는데 그 함수를 뭐라고 한다? ft라는 함수로 나타내게 되는 거야. 엄청 많이 나와. 이게. 그래서 이 함수를 그릴 수 있도록 연습을 무조건 해야 돼. 이거는 컨텐츠 하는 게 아니야. 자, 그러면, 자, 봅시다. 이거 이제 우리가 사실 뭐 함수 그래프, 가차함수 그래프 많이 했어. 자, 이 절대값 전체 통으로 씌우면 그래프 그린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죠? 아래에 있는 부분만 위로 올리면 된다고 했죠. 기억하시나요? 절대값 통으로 씌우면 그 절대값 안에 있는 그래프 그린 다음에 밑에 있는 것만 위로 올리시면 돼요. 그러니까 y는 x제곱 마이너스 1을 그리면 이렇게 돼요. 이런 그래프죠. 마이너스 1과 1에서 갔는데 0일 때가 이제 되는데 요거를 밑에 있는 것만 이렇게 위로 올리시면 됩니다. 이런 것이. 그럼 이게 0일 때 마이너스니까 이게 최고점이 1이에요. 0일 때 1이 됩니다. 이게 y값이 1이에요. 이렇게 돼요.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서 여기가 1이 돼요. 0일 때 1이 나옵니다. 이게 y는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이 안에 절대값 안에 거 그린 다음에 밑에 있는 것만 위로 올리시면 돼요. 그림 방법은 얘랑 y는 t하고 교점의 개수를 구하는 거. 그건 ft야. ft를 그려야 돼. 봐봐. 근데 파란색 드릴게요. 이게 t가 음수 쪽에 있잖아? 그럼 교점이 생기지 안 생기죠? 봐봐. 그러면 t가 음수일 때는 뭐야? 이제 t로 그릴게요. t점과 이제 ft를 그릴 거야. t가 음수일 때는 교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0이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t가 음수일 때. ft 그랬어요, 이게. t가 음수에 있을 때는 교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0인 거예요. 근데 t가 이제 0이 됐어. 0이 되면 교점이 몇 개 생겼죠? 우리 몇 개 생깁니까? 2개. 그러니까 0일 때, t가 0이 됐을 때, 이게 t가 음수일 때야. t가 음수일 때고, t가 0이 됐을 때, 교점이 2개가 생겨요. 그러니까 0일 때 2가 찍히는 거예요. 이렇게. 0일 때 2가 딱 찍혀요. 그리고 여기 사이에 있을 때, t가 0하고 1 사이에 있을 때는 교점이 몇 개 생기냐? 이때 t가 0하고 t가 1 사이에 있을 때는 교점 몇 개 생기냐? 우리 다현아.
4개. 그러니까 0부터 1 사이에 있으면 4개가 찍혀요. 0부터 1까지 있으면 4개가 찍힌다. 이런 그래프가 지금 찍혀요. 4개가 나와요. 그러다가 1이 됐어. t가 1이 됐어. 교점 몇 개죠? 우리 수민아? 교점 몇 개죠? t가 1이 되면? 3개죠. 1일 때 3개가 찍혀요. 1일 때 3개가 찍혀요. 그리고 1보다 커지면 t가 1보다 커지면 교점은 무조건 몇 개로 고정된다? 2개로. 1보다 커질 때 교점이 2개로 고정이 돼요. 이렇게 됩니다. 1보다 클 땐 2개. 이게 y는 ft. 자, 이거 그리셔야 돼요. 자, 이런 그래프를 많이 그려야 돼요. 되게 많이 나와. 그러니까 2개 함수가 있는데 상수 함수에다가 변수를 준 다음에 그 변수가 바뀜에 따라서 교점 개수 구하는 그래프. 되게 많이 나옵니다. 이거 연습 꼭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그래프가 왜 많이 나오냐면 전형적인 불연속 그래프예요. 자극한 것까지 달라지고 엄청나게 나오죠. 그럼 언제 변동이 일어나냐? 자, 잘 봐. 모든 끊어지는 점들은 언제 나오냐면 봐봐, 수민아 언제죠? 만나거나 접할 때. 이럴 때 변동이 나요. 만나거나 접할 때. 그러니까 접할 때가 되게 중요한 거야. 처음 만날 때, 첫 만남. 아, 중요하죠? 어떤 사람 만났을 때 첫 만남 인상이 되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접할 때, 그 변동이 딱 돼. 이런 그래프 나오는 거야.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이제 문제를 푸는 거야. 이렇게 풀어놓으면, 다 봐봐. 리미트 0의 우극한. 0보다 크다. 자, 0보다 크다. 만약에 내가 이 그래프 그렸는데 0의 우극한이야. 몇 점 만나겠냐? 0의 우극한이면. 4점이죠? 0의 우극한, 여기야. 0의 우극한. 그래서, 리미트 x가 t죠? 미안해, t예요, t. 어우, t. 오, 쏘리. 자, t가 0의 플러스. 0보다 좀 클 때. 0보다 좀 클 때는 몇 점에서 만나냐? 몇 점에 만나냐? 4점이죠. 알파는 4가 됩니다. 알파 4. 우극한. 오케이? 자, 1의 우극한은 몇이 되냐? 1의 우극한은 여기죠? 여기로 오는 거죠? 1의 우극한 몇이 되죠? 수민아? 1의 우극한 몇이 되죠? 몇입니까? 수민아, 1의 우극한. 여기서 오는 거잖아. 1보다 좀 클 때 몇 점을 만나죠? 2점이죠? 베타가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베타분의 알파니까 2분의 4가 돼서 답은 2가 된다. 여기 답이에요. 자, 요거 연습을 하셔야 돼요. t 값에 따라서 만나는 점의 개수, 교점 개수 문제 되게 많이 나와요. 우리가 이해됐어? 우리 다현아 뭔지? t가 음수일 때는 이렇게 있겠죠? 안 만나고 t가 0일 때 2점, t가 0부터 1 사이 있으면 4점 이렇게 만난다고. 교점 개수, t의 값에 따라서 바뀌죠. 교점 개수가 계속 그 상수 함수의 값에 t 값에 따라서. 그래서 t 값은 y 값이에요. 상수 함수니까 알아두시고요. y는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거 연습하셔야 돼요. 이거 생각보다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프 그리는 거. 그래서 언제 나올지 몰라요. 뭐 안 나올 수도 있긴 하겠지만 심심할 때마다 나오는 경우도 되게 많아. 수에서. 그리고 모의고사에서도 자주 본다니까. 이 그래프는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완벽하게 나는 이제 만약에 이 문제만 푼다고 했으면 나는 그래프를 여기서 끝냈지. 난 여기서 이제 0의 우극한이다. 그럼 4개 있구나. 1의 우극한이다. 2개 있구나. 여기서 끝났지. 난 솔직히 말해서. 저기까지 안 그렸지. 하지만 여러분들 그리라고 연습시키는 거는 지금 연습이니까. 연습일 때는 다 해보는 거지. 실제적으로. 나중에 시험 문제 풀 때는 다 할 필요 없지. 그냥 이거 번호 해석해도 돼. 좀만 잘하게 되면. 지금은 연습이니까 다 시키는 거야. 한 땀씩 다 시키는 거지. 그게 쌓여가지고 실전에서는 다 할 필요 없이 금방 푸는 거지. 이게 한 땀 한 땀 쌓여야 된다는 거지. 이해됐나요? 오케이. 자,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우스 기호는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올 확률이 없으니까. 나는 정말 궁금하다. 이거 한번 개별적으로 물어보시고요. 되게 슬프게도 이형 답원부터 정말 슬퍼졌어요. 함수가 곧바로 누가 나왔죠? 합성함수가 나왔죠. 합성함수 기억하십니까? 합성함수의 극한값 구하기. 우리 수민이 기억하니? 그 y값도 위에서 왔냐, 아래에서 왔냐, 옆에서 왔냐를 구분해야 되는 그 문제.
합성함수의 극한은. 그죠? 위에서 왔냐? 아래에서 왔냐? 옆에서 왔냐? 그걸 구분해야 되는 문제가 바로 57번이 되겠습니다. 자, 57번도요. 잘 보세요. 이 합성함수 극한의 문제를 풀 때 옆에 써놓으세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프를 다 그려놓고 푸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함수를. 봐봐. 여기서 지금 안 그려주는 게 있어요. 57번에서. 어떤 그래프를 안 그려줬죠? 우리 수민아? 어떤 그래프를 안 그려줬죠? gx 그래프를 안 그려줬죠. 2차 함수라고. 그죠? 웬만하면 그리고 푸세요. 실수를 안 하면. 합성함수 문제는요. 그래프 보면서 풀어야 되지 실수를 안 하는데 안 그려놓은 게 있잖아요. 그럼 합성함수 그래프는 무조건 그래프를 그려요. 일단 그래프를 그린다. 이거 안 그려놓고 풀면 겁나 헷갈려요. 이거 무조건 그래프 그리는 게 무조건 가장 기본이라고 봐요. 선생님 봤을 때. 이건 이제 근본이다. 안 그리고 푸는 거는 이건 잘못된 거다. 그래서 수능과 모의고사에서는 합성함수 극한이 잘 안 나와요. 요즘 안 나오는 추세예요. 안 나오는 추세인데 내신은 나올 수 충분히 있어요. 내신은 무조건 가르칩니다, 선생님이. 자, 이거는 뭐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fx는 여기 그려져 있어요. fx는 뭐 대충 이렇게 그려놓을게요. 보이죠? 수민아? fx 그래프? 안 보입니까? 보이죠? 뭐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됐다가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갔다가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그 다음에 여기서 내려와서 뭐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뭐 2, 여기까지 1이고 뭐 여기도 1이고 여기는 0, 여기는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이제 다 그려진 거죠. 여기도 마이너스 1 이렇게 이게 y는 fx예요. 그리고 이제 gx를 그리면 좋죠. gx는 y는 x 제곱이니까 이렇게 그리면 되죠. 이때 접해가지고 뭐 대충 이렇게 이때 그래서 여기에 gx y는 gx x-2의 제곱 이렇게 이제 그려놓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이러면서 한 땀 한 땀 차근차근. 자, 리미트 x가 0의 우극한으로 갔을 때 g의 fx부터 구하시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리미트 x가 1의 우극한으로 갔을 때 g의 이번에는 fx부터 구하시고. 자, 그러면 먼저 안에 것부터 합니다. fx에서 0의 우극한에 가요. 0이죠, 여기서. 여기가 0이에요. 0에서 오른쪽에서 오는 거니까 이쪽에서 오는 겁니다. 맞죠? 안에부터 갑니다. 안에 fx 0의 극한 0으로 가는데 오른쪽에서 오는 거야. 그러면 얘는 뭐라고 불러야 되지? 다현아? 여기 극한 뭐라고 불러야 돼? 뭘로 가고 있어요? 0으로 가죠. 근데 위에서 오니까 뭐라고 불러야 되는 거야? 0의 플러스. 자, 합성함수에서는 위에서 오면 플러스, 밑에서 오면 마이너스, 옆에서 오면 극한. 그러니까 여기서는 위에서 왔기 때문에 얘를 0의 플러스라고 불러주셔야 됩니다. 이해됐어요? 위에서 왔기 때문에. 그러면 0의 플러스에서 다시 뒤로 보내는 거야. 그럼 0의 플러스면은 여기죠. 0을 다시 우극한. gx 넣는 거지. 그럼 0 집어넣으면 몇 나오냐? 여기 몇이죠, 얘가? 4입니다. 그래서 이 값이 뭐가 된다? 4. 이렇게 가야 돼. 자, 두 번째, 이번에는 fx인데 1의 우극한이야. 그럼 주변에 gfx니? 그랬네. 자, 1의 우극한이면은 1이죠. 여기죠. 여기서 오른쪽이니까 이쪽에서 옵니다. 자, 수민아, 1의 우극한 몇이죠? 마이너스 1을 뭐라 불러야 되죠? 위에서 왔으니까 우극한이라고 불러야 되겠죠? 마이너스 1의 플러스라고 해줘야 돼요. 위에서 왔기 때문에. 맞죠? 위에서 왔죠? 위에서 왔죠? 그럼 여기서도 마이너스 1의 우극한 찾아야 돼. 마이너스 1. 근데 사실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나오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몇이냐? 9인가요? 그래서 여기에 뭐가 나온다? 이게 9가 나옵니다. 더하면 13이 나오죠. 자, 이렇게 푸셔야 돼요. 자, 요거는 한번 연습을 조금 시켜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떤 거 해보냐? 조금 재미 좀 있으라고 우리가 60번을 한번 해보세요. 60번을 한번 해보세요. 60번. 그래프 그려져 있는 걸 좀 시켜볼게요. 60번.
자, 59번 그래프 안 그려져 있죠? 그려야 된다, 안 그려야 된다? 59번 그래프 안 그려져 있는데, 그려야 될까, 안 그려야 된다? 그래야 된다. 60번은 해보세요, 60번. 이게 극한값이 존재하냐고 물어봤잖아요, 지금 합성함수에서. 그 얘기는 뭔 소리죠? 자극한도 구하고, 무극한도 구해서 같은지 살펴보라는 거야. 지금 60번 한번 도전해보세요, 60번. 풀어줄 겁니다, 선생님이, 60번. 합성함수는 첫 번째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부분이니까. 합성함수가. 조금 어려워하는 부분이니까. 60번 한번 도전해보세요. 영상 잘 녹음되고 있습니다. (60번) 한번 풀어보세요. 60번. 약속함수 그건 잘 못해요, 여러분들. 내가 시켜보면. 그래서 지금 시켜보는 거예요, 60번. fx 그래프랑 다 그려볼 테니까, 선생님이. 기억이 제일 쉽죠? 기억. 기억은 못 풀면 사람이 아니겠죠? 자, 극한값 뭐죠? 기억. 마이너스 1로 봤을 때 자극하는 2가 되겠고요. 우극하는 1이니까 극한값이 존재는 하지를 않죠? 얘는 자극하니 마이너스 자극하는 2고요. 우극하는 1이니까 얘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겠죠? 기억은 쉽죠? 자, 니은은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갔을 때의 f의 gx를 구하는 건데, 자, 자극함부터 구해볼까요, 한번? 자극함부터? 구했어? 자극함부터 가봅시다. 자, 그럼 gx는 어디로 가냐? 자극함 가면. gx는 어디로 가는지 볼게요. 마이너스 1의 자극함이죠? 그럼 gx가 이거죠? 마이너스 1의 자극함이니까 여기서 오는 겁니다. 옆에서 왔네? 그럼 몇인 거죠? 몇인 거죠? 마이너스 자극함? 몇인 거예요? 옆에서 왔잖아. 2야. 그냥 2입니다. 이게 2로 가는 거야. 그럼 gx가 2가 가니까 f2를 구하면 됩니다. f2를 구했더니 f2는 몇이냐? f2는 1이에요. 그래서 자극하는 1이 나옵니다. 오케이? 자, 우극한 구할게요. 우극한. gx는 어디로 가냐? 마이너스 1이 우극한이니까 여기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수민아, gx 어디로 가죠? 그냥 1이죠. 그러니까 f1을 구하시면 돼요. f1을 구했더니만 또 몇이죠? 1이죠. 둘이 같아요. 자극한 거가 같아요.
근데 얘는 극한값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는 거야. 얘는 존재 안 했어요. 아까 뭐 당연히 이렇게 다 구하는 거야. 연습하셔야 돼요, 이거. 영상 다 익혔어요. 자, 지금도 한 땀 한 땀 해보셔야 됩니다, 이거. 내신은 나오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무조건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번에는 반대로 했어요.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가는데 이번에는 g의 fx니까 이번 fx를 먼저 보내는 거지. fx에서 마이너스 1을 보내는데 잘 보세요. 이거 자극한 보낼게요. 자극한을 가면은 fx는 어디로 가냐? 봐봐. 여기 이제 마이너스를 이렇게 보내면 자극한은 어디로 가냐? 마이너스 자극한. 몇이야? fx 어디로 가? 0입니다. 이거 0이에요. 마이너스가 아니라 0의 뭐죠? 엄밀하게 하면 0의 마이너스. 자, 0의 마이너스입니다. 밑에서 오니까. 그러면 fx를 이제 gx로 보낼 때 어디로 보내야 돼? 0의 자극한. gx의 0의 자극한이면 몇이냐? 수민아. 0의 자극한. 여기. gx. 0의 자극한. gx. 0의 자극한. 몇이야? 1이에요. 0의 자극한 보내야 되는 거니까, fx 0의 자극한, gx 0의 자극한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1이에요. 0의 자극한이면 1로 오는 겁니다. 이쪽에서 오는 거예요, 0의 자극한이면. gx 0의 자극한. 자, 두 번째, 이제 우극한. 그럼 fx 마이너스 1이니까 이쪽에서 오는 거죠. 몇이죠? 위에서 오니까 0의 플러스예요. 0의 플러스야. 그러니까 gx도 0의 플러스로 보내야 돼. gx 0의 플러스로 보내면 이쪽에서 옵니다. 0의 플러스면 우극한이니까. 그럼 몇이죠, 다현아? 0의 플러스 몇이야? 0. 달라요. 서로 안 같아요. 극한값 존재하지 않습니다. 달라요. 답은 몇 번만 된다? 니은만 된다. 이해됐어요? 지금 이해됐어요? 뭔 말인지? 자, 이게 지금 이런 합성함수 극한 문제가 출제될 수 있으니까 앞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합성함수 극한이 제일 어려워하더라고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럼 61번도 봅시다. 자, 합성함수 극한 조금 풀어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못 푸니까. 너무 잘했으면 안 해도 되는데. 마이 갓. 자, 61번. 수민아. 이것도 합성함수 극한 맞아요? 맞아요,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여기 자리가, fx 자리가 x가 아니면 합성함수입니다. 이게 지금 t 플러스 2분의 t 빼기 1이잖아요. 합성함수예요. 요거를 치환하게 되면 합성함수인 거죠. 요걸 치환하게 되면 합성함수인 거예요. 이게 합성함수 극한이에요. 합성함수 극한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다. 그럼 뭐 이거를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가장 좋은데 선생님 이제 그래프 안 그려도 되겠지만 이 안에는 그래프를 그리는 게 가장 좋긴 하거든요. 이 뒤에 있구나. 자, 그러면 수민아, 이거 무슨 함수죠? 이거 무슨 함수죠? 무슨 함수야? 이름이? 유리함수. 유리함수. 유리함수 낸 거예요, 이거 지금. 그래서 사실 이거를 우리가 이게 사실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니까 몇으로 갈지는 알아. 극한값이 몇으로 갈 것 같아? 저 안에 t 플러스 2분의 t 마이너스 1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잖아. 같은 최고차항 개수입이잖아. 극한값.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잖아. 이게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은 최고차항 개수입으로 보잖아. 몇이 되는 거죠? 극한값은? 1이긴 할 겁니다. 1일 거예요. 자, 1일 텐데 중요한 게 있지. 위에서 왔냐? 아래에서 왔냐? 수민아, 위에서 왔을 것 같아? 아래에서 왔을 것 같아? 그래도 안 그래도 알 수 있어요? 자, 누가 보더라도 밑에가 크냐 위에가 크냐? 수민아, 밑에가 크면은 1보다
조금 작은 데서 오는 걸까? 조금 큰 데서 오는 걸까? 밑에가 큰데? 위가 크면 1보다 큰 거고 밑에가 크면은 1보다 작은 거지. 우리가 이게 수식적으로 봤을 때도 센스가 있는 애들은 이게 1에 자극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안에 가는 게 1로 가는데 밑에서 가는 거야. 근데 이거 사실 그래프를 그리면 명확하게 되는데 느낌을 알아봐. 우리가 밑에가 크면 1분의 1 꼴이야. 1이란 말이야. 1로 가까이 갈 거야. 근데 밑에가 더 크면 1보다 조금 작은 거지. 분모가 더 크면. 분자가 조금 더 크면 1보다 조금 더 큰 거지. 그런 거잖아. 8분의 7, 8분의 9 봤을 때 분모가 조금 커. 8분의 7이야. 1로 간다 그러래도 조금 1보다 작은 거지. 근데 분자가 더 커. 8분의 9. 1로 가더라도 조금 더 큰 거지. 그런 느낌. 그러니까 그래프 그리는 게 정확하긴 한데 그래프를 안 그려도 풀 수 있는 방법 알려준 거야. 그러니까 그리면 이렇게 돼. 봐봐. 이거를 이제 표준형으로 바꾸거든요. 이거 이렇게 바꾸죠. t 플러스 2분의 t 플러스 2 쓰시고 여기다 빼기 3으로 해가지고 t 플러스 2분의 마3 하고 이렇게 하면 1. 요 그래프 그리는 거야. 이게 유리함수 그래프죠. 정근선이 뭐냐? 마이너스 2. t가 마이너스 2일 때랑 정근선이 뭐냐? t가 마이너스 2일 때랑 그 다음에 y좌표가 1일 때. y좌표가 1일 때. 정근선이. 근데 이게 위가 음수니까 얼로 그려지냐? 실제 그리면 점체에서 그리면 알겠지만 이쪽 4분면하고 이쪽 4분면 이렇게 그려져요. 이게 그래프 모양입니다. 음수니까 여기가 음수니까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하고 1만큼 위로 평행시킨 다음에 마3이니까 이렇게 그려져요. 그럼 봐봐. 무한대로 보내면 봐봐. 1로 가까이 다가긴 다가죠. 근데 밑에서 가니까 뭐가 되는 거야? 밑에서 가니까 1의 자극한. 그러니까 요게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이게 1의 자극한으로 간다. 그래프를 그리는 게 명확하긴 해요.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1로 가까이 다가는데 밑에서 나가니까 1이 자극하는 얘기야. 이 합성함수 문제라는 거야. 자, 그러면 1의 자극하는 이제 F에도 넣으세요. 거기 그래프 그려져 있죠. FX 그려져 있죠. 수민아. 자, 1의 자극한 찾으면 몇입니까? 1의 자극한 찾으면 몇이야? 2죠. 그러니까 이 총체가 2인 거야. 이렇게. 1을 자극한 구해보면 2예요. 그래프 보세요. 안 그릴게요. 이건 귀찮으니까. 근데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나 같은 경우는 이걸 안 그려도 1의 자극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선생님. 많이 했으니까. 그치? 그러니까 잘하는 애들은 안 그려요. 이게 그리는 게 이제 가장 눈에 보이긴 하는데 1로 가잖아.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니까. 그럼 느낌으로 봅시다. 얘도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니까 몇으로 간다는 건 대충 보이냐? 다현아. 몇으로 가겠어? 4로 가겠죠? 근데 잘 모르겠죠. 이건 헷갈리죠. 그럼 이렇게 봐봐. t-d랑 4t 플러스니까 다로 묶은 다음에 t-2 한 다음에 마이너스 8이니까 얘가 되면 플러스 1이 되면 플러스 9까지 해줘야 돼. 근데 이렇게 돼. t-2분의 9 플러스 4라는 그래프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정근선이 t가 2일 때나 y가 4일 때로 그려져. t가 2일 때나 y가 4일 때를 정근선으로 그려가지고 분이니까 이렇게 그려진 거예요. 있죠. 근데 이게 무한대로 가면 4로 가긴 하는데 위에서 오니까 얘는 4의 우극한이에요. 위에서 오니까. 위에서 오니까. 자, 수민아, 4의 우극한 몇이죠? fx에 집어넣으면 1이죠. 얘가 전체가 1인 거야. 그래서 2 곱하기 2 하면 4 빼기 1이에요. 답은 몇이 된다? 3이 된다. 자, 이게 지금 그래서 여기가 x가 아니면 다 무슨 함수인 거야? 다 합성함수. 희한하다. 다 합성함수. 올 합성함수. 그래서 이렇게 유리함수라는 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상문제. 생각보다 조금 더 판타스틱해졌죠? 조금 더 어려워졌죠? 일단 뭐 중요한 거는 결론은 합성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요것도 정확히 구분해야 돼. 위에서 오면 플러스, 밑에서 오면 마이너스, 옆에서 오면 그냥 그가. 그걸 정확히 구분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합성함수 극한 다 틀려. 그거를 연습하셔서 시험장 가면 이게 제대로 연습이 안 돼 있으면 촉박하잖아요, 시간이. 실수하기 딱 좋아. 정말 딱 좋아요. 한순간이야, 실수는. 맞은 것 같은데 틀려. 이게 열받는다니까? 그러니까 연습할 거면 진짜 제대로 하셔야 돼.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들을 애매하게 연습하잖아? 그러면 시험장에서 틀려갖고 오더라고, 애들이 보면. 그러니까 할 거면 그냥 끝을 봐야 돼.
야, 절대 틀리면 안 되는 거야. 애매하게 공부하면 시간만 버리는 거야. 솔직히 얘기해, 수학은 내가 봤을 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말 그래프 그리면서 끝을 보셔야 돼요. 그러면 나오면 맞는 거야. 그래, 맞아버려요. 그냥 중간고사 때. 그럼 맞아보세요. 오히려. 자, 그 다음에 62번 넘어갑니다. 시간이 별로 없네요. 그죠? 자, 이거는 여러분들 알겠지만 그래프 그려서 푸는 문제가 아닌 거죠. 지금 이거 극한에 대한 성질이죠. 자, 극한에 대한 성질은 뭐냐? 극한에 대한 성질은 뭐냐?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건 거죠. 개념으로 보자면 몇 페이지에 있는 거냐면 이거죠. 페이지가 다른다면 자, 앞으로 가가지고 몇 페이지에 있는 거냐면 8페이지에 1까지 3이 있는 거야. 자, 고등학교 때 증명하지 않아요? 이 극한에 대한 성질 8페이지 1까지 3이 있는데 이게 요약하려면 뭐냐면 함수가 두 개가 있어. 근데 이게 둘 다 수렴해야 돼. 수렴하게 됐을 때, 두 함수가 둘 다 수렴하게 됐을 때 더했다. 그럼 극한값끼리 더하면 돼. 극한값 구할 때. 뺐다. 극한값끼리 빼면 돼. 곱했다. 극한값끼리 곱하면 돼. 나눴다. 극한값끼리 나누면 돼.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 때 이 극한의 성질을 쓰냐면 두 함수가 둘 다 어떻게 됐을 때? 수렴했을 때. 수렴하기만 하면 우리가 극한값을 구할 때 이 극한의 성질을 마음껏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봅시다. 수민아, 그러면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 극한의 성질을 쓰기 위해서는 시계 모양을 어떻게 바꿔야 돼? 뭐가 되도록 바꿔야 되죠? 시계 모양이? 뭐가 되도록 바꿔야죠? 수렴하도록. 자, 뭐가 되도록 바꿔야 된다고요? 수렴하도록. 그러니까 봐봐. 이 뒤에 나오는 극한값들을 다 푸는 문제들을 보면요. 식을 막 바꿔요. 근데 식을 바꾸는데 왜 저렇게 바꾸지라고 물어보면 한 가지밖에 원리가 없는 거야. 수렴할 수 있도록 바꾸는 거야. 수렴하게 돼야지만 뭐 쓸 수 있습니까? 극한에 대한 성질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문제에 바꾸는 식을 변형하는 원리의 기본의 기저에는 뭐가 달려있다? 다 수렴하도록. 자, 그러면 62번도 마찬가지야. 내가 여기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fx가 무한대로 가. 자, 얘는 만약에 수렴하도록 바꾼다고 치면은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fx 나눠주는 거야. 무한대로 가는 걸 나눠주게 되면 0으로 수렴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쟤는 무한대로 가는 놈 있다면 100% 나중에 fx 나눕니다. 자, 두 번째.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fx 빼기 gx가 2로 간다. 수렴하죠. 수렴하죠. 이때 우리가 얘를 통째로 뭐로 바꾼다? hx로 치환해버리죠. 그래서 gx를 나뉘어요. 왜냐? fx는 알아. gx는 I don't know. hx는 2로 치환해. 그래서 gx를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fx 빼기 gx가 여기서 hx인데 hx는 우리가 너무 잘 알아. 왜냐? 2로 수렴해. hx 적극 권장. 수렴하는 놈이니까. 자, fx 알아. 누구를 전혀 모른다? gx 나뉘어요. 모르는 놈은 일단 이게 모르는 사람 치고 날리면 안 되는데, 그죠? 우리 좀 오케이. 그럼 gx가 뭐가 되는 거죠? 결론은 gx가 fx 빼기 hx로 다 바꿔버릴 거야. 모르는. 그래서 문제 풀 때 마지막에 fx 나눠줄 겁니다. 수렴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봐봐. 이제 구하는 문제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이 fx 빼기 3gx 그 다음에 fx 더하기 gx인데 자 여기서 누구를 없앤다고요? 무조건? gx 없애는 거죠. gx 무조건 나뉜다. gx 무조건 나뉘어요. gx 뭐로 나뉜다? 얘로 나뉘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3배가 되는 거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3 fx에다가 마상 곱하면 플러스 3 hx 이렇게 돌아가겠고요. 여기다 gx 더하면 그럼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돼요.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마이너스 fx 분모는 그 다음에 3hx 그 다음에 분자는 얘를 대입하면 2fx 마이너스 hx가 됩니다. 줄 더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얘를 수렴하도록 해주기 위해서 이 상태에서 이제 뭘 하냐면 분모 분자를 뭐로 나눈다고요? fx로 나눠줍니다. 수렴하도록 바꾸기 위해서. 뭐로 나눠준다고? fx로 나눠. 수렴하도록 바꿔야 돼요. 지금 수렴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바꿔요. fx 나눠요. 이렇게. 그러면 분모가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1 플러스 fx분의
3hx가 되겠고요. 분자는 fx 나눴으니까 2 빼기 fx분의 hx가 돼요. 그러면 얘네들이 다 수렴하는 거야. 왜냐? 무한대분의 2예요. 무한대분의 2니까 뭘로 수렴하죠? 분모가 엄청나게 커져. 그럼 2야. 뭐로 가는 거죠? 0으로 가죠. 분모가 엄청 커져요. 0.00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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수렴하다 가는 거지. fx 나누니까 다 수렴하다 바뀐 거야. 그러니까 마음껏 그냥 대입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없어졌으니까 마이너스 1분의 뭐가 되는 거죠? 결론은? 마이너스 1분의 2가 되는 거니까 답은 뭐가 된다?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이게 원리입니다. 이 극한의 성질 문제는 결론은 어떻게 식을 변형시켜서 수렴하도록 만들어줄 것이냐. 모르는 놈은 어떻게 없앨 것이냐. 그게 기본 원리예요. 기본 원리. 자, 그러면 요거 하나만 더 여러분들이 풀어보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문제가 솔직하게 닦아놓고 얘기해가지고 65번 같은 거 잘 풀고 그냥 64번 한번 보자. 64번을 딱 보는 순간 64번을 보는 순간 마지막에 분모 분자를 뭐로 나눠야 될 건지가 조금 느낌이 오나요? 수민아? 분모 분자 뭐로 나눠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에 x제곱으로 나눠져 있지 않을까? 이게 0으로 갔잖아요. 64번 같은 문제를 한번 보세요. 64번. 어떻게 바꿔야 돼? 이거 0으로 가는 거 줬잖아. x제곱분의 fx 빼기 2x제곱은 뭐로 간다? 0으로 간대. 그럼 이런 걸 어떻게 바꿔야 돼? 조금 시간이 되긴 했지만 이렇게만 해보고 끝내줄게요. 그래도 여기까지 마음 좀 짓게. 조금 짜증나지만. 자, 64번 같은 문제. 이게 변형 문제가 진짜 많아요. 시험 문제 나올 수도 있는데, 여기서도 보면 있지만,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x제곱분의 1에 중괄호 치고, fx 빼기 2x제곱은 0으로 갔다. 이거 활용해야 돼. 그러면, 여기서, 얘를 어떻게 해야 될까? 오 마이 갓! 자, 봐봐. 여기서 잘 보세요.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했을 때 실제적으로 한쪽은 수렴을 하죠. 근데 요 모양을 만들어주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어떻게 해야 돼? 망했어요?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 못해? 망했어? 버려요? 자, 봐봐. 잘 봐봐. 자, 이거를 만들어주고, 봐봐. 여기서 5로 묶었잖아. 5로 묶은 다음에, 여기서 fx 빼기 2x제곱을 써줘. 분자에서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10x제곱이 더 된 거잖아. 그럼 뒤로 뭐 말하는 거야? 10x제곱은 더해주고 그냥 x 쓰는 거지, 이렇게. 뭔 말인지 알겠어? 이 모양을 여기다 만들어주는 거야. 왜냐면 그게 0으로 틀면했으니까. 밑에도 똑같은 거지. 밑에도 2에 fx 빼기 2x제곱을 해준 다음에 그럼 마이너스 4x제곱 됐으니까 4x제곱부터 더해주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이렇게 쓰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이렇게 쓰면 되잖아. 문제 있어? 수민아? 똑같은 식이잖아. 그 다음에 뭐로 나눠줘야 돼? 분모 분자를? 뭐로 나눠줘야 돼? x제곱으로 나눠주는 거야. x제곱 나누는 거야. 이거 다 x제곱 나눠준 거야. 이렇게. 여기도 x제곱 나눠주겠지. 끊어버릴게, 여기서. 여기도 x제곱 나눠줘. 여기도 x제곱 이렇게 나눠주는 거야.
그러면 얘는 다 몇인 거야? 다현아? 다 몇인 거야? 다 몇으로 쓰면 0, 0으로 없어지는 거야. 그러면 여기만 보자고. 자, 여기 봐봐. 이쪽만 보면은 이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간 거야. 저 모양을 깔맞춤 시켜주는 거야, 결론은. 그러면 이게 10, 이 위에가 뭐가 남냐면 10, 이게 10이고 이게 x분의 1인 거야. 얘도 뭐야? 4, 이렇게 4, 그 다음에 x분의, 마이너스 x분의 3, 플러스 x제곱분의 1이지. 근데 봐봐. 얘는 다 어디로 가는 거야, 다. 얘네들 다 올라가는 거야. 분모가 다 무한대로 가니까 다 0으로 가는 거지. 얘도 없어지는 거야. 그럼 뭐만 남는 거야? 4분의 10만 남는 거지. 4분의 10이니까 다음 몇이 되는 거야? 2분의 5가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나온다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모양을 만들어줘서 스르마드로 다 만들어주는 거야. 변형이 하는 원리가. 되게 많아. 그러니까 뭐, 문제 유형이 되게 많은데, 그, 대표 유형이 가장 많이 나왔던 유형 중에 하나야. 솔직히 말해서. 근데, 이거 가지고 장난치기 시작하면 끝도 없긴 하거든? 근데 뭐가 나올지 나도 모르지. 사실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뭐, 선생님도 아니고. 그럼 마지막으로 67번만 끄고 끝낼게요. 67번. 이것도 좀 짜증나는 문제거든요? 이 모양을 만들어줘야 돼. 이게 67번까지 풀고 오늘 열심히 숙제 해오시고요. 그 다음에 다항함수 fx. 자, 쌤 다 풀고 풀 거 없는 친구들은 나한테 RPM 같은 거 복사해달라고 하세요. 수민아? 그럴 일 없나? 일단은 뭐 다 푼 친구들은 이 모양을 또 만들어요. x분의 fx. 왜냐면 이게 1로 가다니까. 그래서 봐봐. 치환해가지고 만들어야 되는데 장난치는 문제. 자, 얘는 0으로 가도록 만들려 그러면 뭐로 치환하면 되겠어? 저 모양 만들기 위해서 먼저. 이게 다 0으로 가는 게 딱 이게 2번으로 나와야 되잖아. 0으로 안 갔잖아 지금. 헷갈리잖아. 그럼 뭐를 치환하면 되겠냐? x-를 뭐로 치환하면 되겠어? t로 치환하면 됩니다. 이게 한번 치환이 들어가요. t가 x-라고 치면 x가 1로 가면 t는 0으로 갑니다. 근데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x 대신에 t 플러스 1 대입하면 돼요. 그러면 ft가 되겠고요. 여기는 t 플러스 1에 세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갑니다. 자, 이렇게 가요. 이게 계산을 해보면, 자, 이제 t를 x로 바꿀게요, 다시. 그러면 밑에가 x 세제곱 3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 마이너스가 없어지고요. 위에는 fx. 자, 이 식이야. 자, 여기까지 만들어줬어, 이제. 같은 모양이야. 그럼 요거 모양을 만들어주면 이제 뭐 하면 되냐? 수민아. 이제 뭐 하면 돼? 뭐 하면 돼? 여기서 이제 뭐 하면 돼? 뭐 하면 돼? 분모 분자를 뭐로 나눠준다? x로 나눠주라고. 1로 가자. 분모 분자를 x로 나눠줘요? 여기서? 왜냐? 1 때문에. 걔를 쓰는 거야. 수렴하도록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야. 왜냐면 수렴하면은 다 쓸 수 있으니까. 딱 수렴하다 만들기 위해서. 맨날 식을 변형시키는 거야. 수렴하다 만들기 위해서. x로 나눠주면 여기는 x제곱 3x 플러스 3이 되는 거고요. 위에는 x분의 fx가 돼요. 이렇게 되면 분자도 수렴하고 분모도 수렴해. 자, 수민아, 분모 몇으로 수렴하죠? 분모 뭐로 수렴하죠? 0 대입하면 몇으로 수렴하죠? 몇으로 수렴해? 0 대입하면 몇으로 수렴해? 3. 자, 분자 뭐로 수렴하죠? x분의 fx니까 몇으로 수렴하죠? 다현아? 몇으로 수렴한다고 했어? 1. 수렴하니까 다 넣을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변형 문제가 진짜 많은 거야. 그러니까 이 모든 걸 다 풀 수는 없잖아, 내가 솔직히 말해서. 근데 변형하는 거는 이게 수렴하는 거를 잘 이용해서 얘를 수렴하도록 식을 변형시켜주는 게 핵심인 거야. 답은 3분의 1입니다. 이게.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지만 이 변형 문제가 워낙 많은데 뭐 대표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몇 개 정도들 풀어다 보면 좀 짜증